그럼 손대장 쌤은 2차 전지 중에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잘 고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팁을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세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카카오톡에 친구를 해주면 네. 그때 좀 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 테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라.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다 반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를 다 반영을 해서 전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재료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만큼을 더 어디 차에 받아내야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 되게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요? 보조금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차량 가격에? 500만 원? 출고가가 6천만 원 미만일 때나? 그쵸. 그래서 네.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5,500만 원까지 차량 가격을 맞췄어요. 차량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으니까 안 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어느 정도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 회사에서는 당연히 코스트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을. 또 있나요? 또 있죠. 두 번째, 기술 개발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라. 2차 전지 안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을 알고 있죠. 웃지 말고 얘기해. 수박이가 얘기해봐. 너 얘기해봐. 중국? 중국 맞아요. 근데 중국이 2차 전지가 왜 많을 수밖에 없냐면 네. CATL이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디 배터리를 쓸까요? 한국 배터리요. 한국 배터리도 쓰지만 주로 LFP라고 하는 CATL의 배터리를 많이 써요. 리비안도 역시 배터리를 CATL 배터리를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단가가 좀 싸다. 다만 출력이라는 부분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CATL이 LFP 배터리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LFP 배터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LFP의 장점은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복 사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LFP 배터리를 못 만들었을까? 왜지? 이게 특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특허가 2020년부터 유럽부터 시작을 해서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특허가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소형차에 굉장히 비싼 배터리를 쓰면 이게 소형차가 아니잖아요. 가격대가 소형차에서 벗어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시내 주행만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LFP 배터리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LFP 배터리를 만든다. 그 다음에 하이엔드 배터리를 많이 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그쪽이 좋은 거죠.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의 강점을 보게 되면 대규모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나 LFP 배터리보다 하이니켈 배터리를 더 선호를 합니다. 고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도 충분하게 더 늘어날 수 있고 아마 성장률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2%에서 60%까지 좀 늘어난다. 우리나라 3사 배터리의 합계도 역시 2020년 26%에서 2025년 36%까지 거의 10% 정도 성장이 더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는 하이니켈보다는 LFP 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출력이 높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1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배터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 전고체 배터리가 뭔지 아세요? 전고체 배터리요? 전고체? 분리막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분명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한 10년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10년 안에는 좀 완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인터배터리에서 얘기하는 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력이.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2차 전지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뭐 공장을 증설한다던가 하는데 그럼 갑자기 2년 뒤에 공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공급이 초과되면 안 팔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2차 전지하게 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거는 전기차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전동구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팔리는 거 아세요? 전동구요? 전동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집에 많이 있잖아요. 못을 받거나 아, 네. 드라이버나 네. 이런 것도 다 2차 전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고민이 굉장히 좀 많았었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CATL도 역시 북미 쪽에 2차 전지 시장을 늘리고 있어요. 근데 가장 우려가 됐던 게 뭐였냐면,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굉장히 우려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팔리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2016년에 만들어진 신생회사입니다. 오래된 회사가 아니군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산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2022년 1월부터 했어요. 2022년 1월이요? 그렇죠. 불과 2달 전에? 그렇죠. 자, 그러면 2차 전지라고 하는 건 폭발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력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 기술력이나 안정성을 확보한 기업.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SS라든가 전기차 폭발 사례가 몇 개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거의 다 보완이 됐습니다. 노스볼트 60조 들여갖고 큰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런 이력이 없이 쓸 수 있을까요? 공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3, 4년 이후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그때가 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와 함께 당연히 전기차의 확대도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증설하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전지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형주들도 있고 뭐 스몰캡도 너무 많은데 그럼 둘 중에 교수님은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기술주를 보는 데의 방식은 기술 수익 성장률이라는 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게 PEG라는 겁니다. 일배보다 낮은 게 저평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리포트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에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적자면은 안 됩니다. 이것도 같이 봐야 되는구나. 에코프로 BM 사요, LNF 사요, 네. 그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PEG로 구해보면 에코프로 BM이 맞다라는 거죠. 아직도? 네. 자, 저 따라하세요. 기술주는 기술주는 PEG다. PEG다. 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게 수험생 된 기분이에요. 방송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유호성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그러면은 2차 전지주 관련 종목들을 알아볼 텐데 바로 여기에 2차 전지주 베스트 4 2차 전지주 베스트 4라고 하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LNF 뭐 하나 정도는 제가 모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종목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한 거 3개 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뭐가 있지? 첫 번째 글로벌 전액 제조업체? 엔캠이라는 회사 아세요? 아니요. 첨보는 아시죠? 알죠. 첨보. 첨보랑 비슷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액 같은 경우는 불산을 써요.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산을 쓰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인허가를 미리 받아놓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CATL, 이 모든 곳이 지금 미국 쪽에서 증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모두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원재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국 쪽에서 원재료를 일정 가격으로 가져오기로 바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설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원가 절감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어서 2022년부터는 매출이라든가 혹은 증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닥이에요. 8만 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가능합니다.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첨보만큼 증설이 된다라고 하면 첨보 지금 가격까지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신고가 돌파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이제 전 고점, 역사적인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하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전해질 핵심 원료 생산
엔캠도 전해질이었잖아요. 맞아요. 전해질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얘기해드리는 건 이수화학이에요. 이 이수화학을 얘기를 해드리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용액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많이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수화학의 경우는 이 부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점차 증설을 하게 될 거고요. 증설을 하게 되면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었을 거예요. 그 부근이거나. 근데 올해 아마 실적이 2배 정도 더 좋아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SKIET 그런 거와 함께 국책과제를 지금 선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진짜 2025년에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수화학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에 고점이 한 18,500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고점끼리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아마 지금 한 12,000원에서 13,000원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50% 이상 충분히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 이건 진짜 지금 바로 사야 되는. 충분히 사도 괜찮죠. 오. 조정받을 때 11,000원대까지 분할로 사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오. 자, 세 번째. 산업용 전기차 시장 진출? 산업용 전기차.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기 트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 트럭. 네, 전기 트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성 이노베이션. 수성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트럭을 1.5톤을 만들어요. 택배 차량이라든가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1톤보다는 1.5톤이 훨씬 많이 들어갔잖아요. 1.5톤의 전기 트럭은 수성 이노베이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이라든가 네. 혹은 쿠팡 네. 그 다음에 롯데 이런 데 매출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1.5톤에 대해서는 독보적이다. 전기 트럭으로서. 근데 여기에는 LFP 배터리가 쓰여요. 가격 측면에서도 좀 저렴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해당이 딱 되네요. 네. 오. 일단은 충분히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400원에서 1,600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사실은 수주를 받아서 올해부터 팔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아마 올해 상반기에만 한 1,000대를 납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 배터리 부품주 중 가장 저평가. 신흥 SEC라는 종목이에요. 아마 CDC 들어봤는데 최근에 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죠. 각형 뭐 어셈블리라든가 CID 이런 부분인데 배터리가 열을 받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가스를 배출한다라든가 열을 배출한다든가 그런 걸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배터리가 증설이 되게 되면서 신흥 SEC도 역시 증설을 계속하게 돼요. 2016년 이후의 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사상 최대의 실적일 거예요. 근데 주가가 한 95,000원대까지 가 있던 거였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 수준이거든요. 오. 근데 증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당연히 매출 구조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매출 구조가 당연히 커진다라고 한다면 주가 지금 반토막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을 증설을 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통 저희는 생각할 때 턴어라운드에서 그게 투자가 끝났을 때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기대감이라는 게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제외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편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당연히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주 같은 경우는 미리 선반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사실은 3월 중순 그 다음에 말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매수하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단점이나 뭐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재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재료가 없으니까 해외 쪽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수가 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의존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의 국산화가 돼야 되는데 국산화가 지금 좀 부족하다. 이게 아마 2차 전지
향후 전망의 한계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곧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주인공 시간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유호성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유호성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